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영상도 스몰캡의 기업 분석입니다. 저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는, 또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몰캡 투자를 좋아합니다. 작은 회사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작은 회사라고 해서 위험하지 않고 큰 회사라고 해서 안전하지 않죠. 재무제표와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면 대부분의 위험 요소들은 몇 분기 전에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 관련 영상들도 계속 하나둘씩 올려가고 싶은데, 일단은 구독자와 조회수를 위해서 계속 기업 분석 영상을 올리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루려는 스몰캡 기업은 반도체와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는 코스닥 상장사 유니트론텍입니다. 현재 유니트론텍의 시가총액은 824억입니다. 지난 한 달간의 일별 시세를 보면 비교적 큰 등락이 있었지만 한 달 전의 주가와 같은 상황이네요. 자, 오늘도 우리는 다트에 들어갑니다. 유니트론텍도 이런저런 공시들이 쭉 있죠. 각 공시들도 재무처럼 다 다뤄가고 싶은데 컨텐츠의 주제를 공시로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업 분석을 한 기업들 중에서 주요 공시가 나오면 그런 공시들을 하나씩 설명해가는 방법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니트론텍의 반기보고서가 있네요. 한번 봐보자고요. 클릭. 유니트론텍은 1996년에 LG텔레콤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고 2003년에 지금의 이름인 유니트론텍으로 변경했어요. 코스닥 시장에는 2016년 2월 2일에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말 기준 유니트론텍의 종속회사는 4곳이 있네요. 그러나 이제는 종속회사에 변화가 생깁니다. 아까 공시를 다시 봐보면 합병 공시가 있었어요. 4곳의 종속회사 중 DMCCS라는 회사와 소규모 합병을 한다는 공시입니다. 경영효율화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가 있네요. 소규모 합병이란 합병 후 남게 되는 존속기업이 합병 후 소멸되는 소멸기업의 가치보다 10배 이상 클 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이합병과 더불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결의로 진행할 수 있어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합병 일정을 보니 11월 30일에 DMCCS가 소멸되고 소규모 합병이 완료되어 유니트론텍의 종속회사는 3곳으로 줄어들겠네요. 유니트론텍의 주식수는 자사주를 포함하여 1185만 1631주입니다. 자본금 변동사항을 보면 그간 자금을 조달한 이력들이 있고 밑으로 좀 더 내리면 아직 전환 청구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22는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니 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파악을 해둬야 합니다. 유니트론텍은 이 전환사채로 140억을 조달했으며 현재 전환가액은 4,159원이고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잔여 주식수는 122만 1,447주네요. 2018년 10월 8일에 발행된 이 12위 공시를 찾아보면 전환가액의 결정 방법, 전환 조건, 조기 상환, 콜옵션 등의 세부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발행 시 전환가액은 5,545원이었네요. 하지만 그 후로 주가가 떨어지며 전환가액이 조정되어 현재의 4,159원으로 리픽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보면 누가 이 전환사채에 참여하여 투자를 했는지도 쭉쭉 나와 있으니 주주분들이나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봐두는 편이 좋으시겠죠. 이제 지분율을 보면 최대주주인 남궁선 대표와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29.38%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네요. 시장에 유통주식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기도 역시 미상환사채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10위 중 일부 주식이 전환 청구되어 주식수가 증가했고 그래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수 변화가 없었음에도 지분율이 감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식수와 자본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가와 시가총액만큼 중요하니 꼭 알아두세요. 저희 채널의 주가, 시가총액, 주식수, 자본금에 대한 영상을 올려둔 게 있으니 한번 봐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봐볼게요. 일반적으로 거래소 규정에 맞게 부실기업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는 개별로 봐야 하지만 개별과 연결 모두를 다루기에는 오래 걸리니 굳이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연결재무제표로 보겠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자산이 모두 증가했군요. 유동자산을 보면 매출채권도 증가했고 재고자산 증가도 눈에 띄네요. 재고자산 중 상품이 크게 증가했어요. 상품은 제품과는 다르죠. 제품은 직접 제작하여 파는 것이고 상품은 다른 곳에서 만든 제품을 가져다가 파는 것입니다. 유니트론텍의 재고자산에는 제품이 따로 적혀 있지 않네요. 유니트론텍은 주로 다른 회사의 제품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유통회사인가 보네요. 기타자산도 증가했는데 기타자산은 선급금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해 선지급했나 보네요. 그리고 비유동자산을 보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모두 증가했고 이연법인세 자산도 증가했네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법인세 비용 감소가 될 수 있는 요소이니 순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채를 봐보겠습니다. 부채 또한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유동부채에 사채 20억이 있던 것이 없어지고
비유동부채는 사채 14억이 생겨났네요. 유니트론텍은 이렇게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고 갚고 그럽니다. 20억 유동화 사채가 올해 4월 만기여서 새로 14억을 발행하며 갚았네요. 유동화 사채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인 매출 채권을 담보로 현금을 가져다 쓰는 것이죠. 거래처에 지불해야 할 매입 채무도 증가했네요. 순이익 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은 증가했고 자본금 59억 자기자본 587억으로 안정된 상태네요. 그러나 자산에서 재고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크고 선급금의 증가,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증가, 그리고 유동화 사채 돌려막기 등을 보면 실질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성장해가는 단계에 있는 회사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손익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업이 좋아지고 있다면 재무 상태가 확 좋아질 것이고 사업이 악화되고 있다면 재무 상태가 확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생각되네요. 손익계산서를 봐보자고요. 매출액은 거의 또이또이고 영업이익은 좋아졌네요. 매출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졌어요. 보시면 판관비는 증가했으니 판관비를 줄여서 영익을 높인 것은 아니고요.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율을 줄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진 것입니다. 금융수익은 늘고 금융비용은 줄은 덕분에 당기순이익도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 연도의 사업손익을 봐볼까요? 오물줄기 매출 매년 증가하고 있네요. 게다가 시총 824억 회사가 매출 2835억. 규모 좋은데요. 성장하는 회사는 물줄기가 증가해야 제맛이죠. 게다가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3% 정도 되겠네요. 영업이익률이 낮지만 괜찮아요. 물줄기가 늘어나면 이런 부분은 높여가면 됩니다. 물론 성장기업임에도 시장 경쟁력을 갖춰서 영업이익률이 높은 스몰캡들도 있지만요. 또한 작년에 더 큰 영업이익을 거뒀음에도 금융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시면 19년도 사업에서 외환차손도 증가했지만 특히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증가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도 파생상품으로 인식되는 시비가 발행했던 18년 10월 당시 유니트론텍의 주가보다 19년 위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손실 처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자, 그러면 유니트론텍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봐보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내 이놈에 검색해보자고요. 내 이놈. 앞서 유니트론텍의 종속회사를 봤었는데요. 유니트론텍이 올해 4월에 2차 전지 장비회사인 GPI에 지분 투자를 했었네요. 그래서 종속회사로 편입된 것이군요.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이 GPI가 LG화학에 2차 전지 장비를 납품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또한 18년에는 퀄텀의 AP를 국내에 유통하는 오스코를 편입했었네요. 희귀기기자 회사인 DMC시스도 인수 후 합병, GPI도 인수, 오스코도 인수.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가져서 사업상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행보가 활발하고 좋은데요. 사업 수완이 좋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책과제에 참여한다는 기사도 있어요. 성장성을 가진 사업을 하고 있기에 잘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러면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봐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니트론텍의 사업은 유통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유통업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디스플레이, 즉 전장용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56%, 디스플레이 33%, 2차 전지장비 11%가량 되네요. 반도체 유통사업의 경우 마이크론의 DRAM과 SSD 등 메모리 반도체를 유니트론텍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고요. 마이크론은 현재 전장 부분 반도체 점유율이 세계 1위죠. 디스플레이 유통사업의 경우 대만 AUO4이 디스플레이를 유통하고 있는데 AUO4는 모비스, 콘티넨탈, 덴소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 완성차 업체의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와 AVN,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성능 향상 계획으로 전장 반도체와 전장 디스플레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 사업의 경우 자회사인 GPI가 제작하고 있고 종속회사로 편입 후 매출 부분에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내에 축적된 가스를 상온에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디게싱 장비를 주력으로 한다고 하네요. 보다 자세히 나와 있는 매출 비중인데요. 유통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상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2차 전지 장비는 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죠. 아까 세계 연도의 실적 변화를 봤을 때 매년 성장하고 있는 유니트론텍인 것을 알 수 있지만 올해 반기 기준 작년 반기와 비교했을 때 아직 매출면에서 이렇다 할 큰 변화는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매출 비중에서 딱히 다룰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프리의 기업 평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유니트론텍은 사업성 3.5점, 재무건정성 3.5점, 투자가성비 4점, 총점 3.16점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분석으로 회사의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술력 등의 내용을 깊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회사와의 문해 그리고 세부 분석이 들어가줘야 제대로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다룬 스몰캡 기업들은
주요 이슈가 있을 때 추가로 다뤄서 분석의 정확도와 질을 높여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